We look like the types who'll arrest you. We just shoot you. Boom. Let's go. So like a gang? We are bad out Al-Qaeda fighters. Do you want to surrender? Odds are we're not all gonna make it out of this one.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Let's do this. Do you understand? 그 사람 진짜 악마예요. 실종됐다는 애 있잖아요. 딱 한 번이라도 널 다시 볼 수 있다면. 누구니? 뭐지 이 수상한 분위기? 너 여자 생겼지?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바로 7인 7색 짠내 폭발 코미디 영화 머니백입니다. 9급 공무원을 준비 중인 만년 취준생 민재, 투병 중인 모친과 갚아야 할 산더미 같은 빚까지 눈앞이 캄캄한 그의 앞날은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200 비잖아요. 밀린 월세 까고 남은 거지. 엄마의 수술비를 위해 집 보증금까지 탈탈 털었지만 이마저도 사채업자 똘마니 양아치에게 몽땅 빼앗기고 마는 신세죠. 돈이 있으면서 안 갚은 거야? 그동안 엄마 수술비예요. 이건 이자고 원금은 내일까지다. 그리고 여기 위기에 내몰린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비리 경찰 최영사인데요. 이 총으로 판돈 대신할래? 아니면 한 발씩 먹고 같이 정리 치를래? 콜. 그는 급기야 사채업자 백 사장에게 총까지 저당 잡혀 골머리를 앓는 지경입니다. 한편 선거를 앞둔 조폭 출신의 국회의원 문 의원은 백 사장, 아쉬운 소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저도 딸린 식구들도 늘어나고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소시적 자신의 수혜였던 백 사장에게 정치 자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고 준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적자 인생의 백 사장은 킬러를 고용해 문 의원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아닙니다. 괜찮으시면 작업 하나 해주셨으면 하는 작업이요. 그는 마침 도박장에서 저당 잡은 최 형사의 총을 양아치에게 맡기며 킬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제 택배인데요. 맡긴 총은 택배기사의 실수로 킬러가 아닌 엉뚱하게 옆집 민재에게 배달되고 말죠. 우연히 총을 손에 넣게 된 민재는 백 사장을 협박해 돈이 가득 담긴 골프 가방을 훔쳐 달아납니다. 일이 꼬인 백 사장은 당장 총을 찾아오라 명령하고 총을 찾아 나선 양아치는 택배기사와 함께 민재의 집에 침입했다가 몸싸움을 벌입니다. 결국 택배기사가 돈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를 뜨게 되죠. 민재가 재빨리 뒤쫓지만 그는 돈가방과 함께 한강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 사이 킬러는 민재의 집에서 총을 발견하고 살인 미수 현장에 출동한 최 형사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대치 도중 그만 킬러가 총을 빼앗아 갑니다. 이후 선거 유세장에서 문 의원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킬러. 그러나 누구 하나 다친 곳 없이 멀쩡한 상황. 그 총은 바로 최 형사가 가지고 있던 가짜 총이었던 거죠. 발칵 뒤집히는 현장. 그리고 돈 가방에 따라붙는 사례들. 분명히 얘기했지. 그 내 돈이라고. 뺏고 달리고 쫓기는 이 머니백 레이스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머니백은 돈가방 하나에 얽힌 7명의 남자와 그들의 추격전을 다룬 범죄 영화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력파 배우들이 총 출동해 예측이 힘든 스토리를 촘촘하게 엮어냅니다. 각자의 개성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이 배우들이 한데 뭉쳐서 보여주는 신선한 케미, 직접 확인하시죠. 머니백의 만년 취준생 민재 역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종횡무진 활약하는 김무열이 맡아 열연했는데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앉아! 현실의 벽에 부딪힌 우리 시대 청춘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죠. 도박 중독 최영사 역은 총 찾으려면 백사장한테 돈 주고 찾아야 돼.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강렬한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 박희순이 맡아 극의 무게감을 더했고요. 여기에 충무로 연기 베테랑 이경영과 정광열이 한물간 킬러와 부패한 국회의원인 문 의원을 연기해 또 한 번 선명한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이외에도 맞는 역마다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하는 임원희가 사채업자 백사장을, 언제까지 오냐고 이야! 오정세와 김민교가 각각 택배기사와 양아치로 등장. 완벽한 씬스틸러로 활약해 눈길을 끕니다. 이 영화에는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사회 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픈 현실 속에서 짠한 마음을 이끌어내는 영화 속의 다양한 요소들, 지금 만나보시죠. 사장님, 저 가불 좀 될까요? 너 내가 호구로 보이냐? 머니백에는 취업 준비에 전념할 여유도 없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 세대의 모습이 여과 없이 보여집니다. 야, 돈 내고 가! 돈 없다고!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의 현실도 그려지고 있죠. 이제 가져오면 어떡해? 그 착불이에요. 3,000원 주셔야 돼요. 좀 멋져. 그들이 겪어내야만 하는 극심한 감정 노동도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그 밖에도 공시생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민재의 밤. 직업은 험하지만 취향은 고급인 백 사장의 사무실. 같은 시대를 너무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사정. 머니백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멀티캐스팅이 돋보이는 심장 쫄깃 코믹 추격극 머니백,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영화의 추격 장면들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핫씬, 지금 소개합니다. 영화 머니백의 핫씬.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카체이싱 추격 장면입니다. 민재는 우여곡절 끝에 차지한 돈가방을 차에 싣고 재빨리 현장에서 탈환합니다. 이에 최 형사는 곧장 선거 유세 차량을 몰고 그를 바짝 쫓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리얼한 액션을 위해 배우들이 직접 달리는 트럭에 매달린 상태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추격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인상 깊은 대목입니다. 영화 머니백은 BTV에서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중국에 성룡표 액션이 있다면 바로 한국에는 이분의 액션이 있습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배우 마동석 씨입니다. 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영화 챔피언으로 인사드리게 된 마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 범죄도시와 브라더가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흥행 스타가 아니라 흥행 킹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이제 곧 개봉하는 챔피언뿐만 아니라 그 곰탱이, 원더풀 고스트 같은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정말 또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 다음 이제 개봉한 영화가 신과 함께 2가 이제 또 있고, 이것들보다 한참 전에 찍어놨던 영화들도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촬영하고
좀 개봉에 조금 더 바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신작 챔피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네. 챔피언은 어떤 영화인지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팔씨름 대회가 열리는데 좀 딱 한 번만. In Korea? 외국에 입양된 팔씨름 선수 마크가 팔씨름 시합을 위해서 에이전트인 진기와 한국에 오게 되고. 호텔은 어디야? 저기. 어렸을 때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족, 자기 동생을 만나면서. 사실은 저희 엄마 아들이에요. 챔피언이 되려고 여러 사람들이 손잡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내가 실력으로 치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 가족, 휴먼, 코미디, 드라마, 스포츠, 액션 영화입니다. 뭐든지 다 붙이면 되는군요. 네네네. 거의 다 어울리는 거라서. 국내 최초 팔뚝 액션 영화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기획하는 데만 거의 10년 이상이 걸렸고 또 저 같은 이 올드 팬들에게는 그 실베스터 스텔론의 오버 더 톱 같은 영화가 네. 떠오르기 때문에 너무 반가운 작품입니다. 네. 오버 더 톱이라는 영화를 어렸을 때 보고 팔씨름 영화를 하고 싶었던 게 시초가 되었고요. 너무 운 좋게 제가 하고 싶었던 영화를 범죄도시 이후로 또 다시 이렇게 선보이게 돼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챔피언을 보면서 오버 더 톱도 있지만 이 실베스터 스텔론의 그 로키도 떠올랐어요. 그 로키에서 또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면서 훈련하는 이 실베스터 스텔론을 보면 챔피언에서 이 폐차장에서 차를 두고 또 이렇게 팔씨름 훈련하시잖아요. 너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 챔피언에서 훈련하시는 장면에 로키 음악을 입히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작권이 비싸가지고. 보기보다 똑똑하시다. 워낙 평소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 영화 때문에 또 20인치 그 팔뚝이 또 화제가 됐어요. 이번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좀 더 뭐 이렇게 다르게 운동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팔씨름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아마추어로서 경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랑 많이 해봤지만 이 영화를 이제 하려고 실제 프로 선수들하고 국가대표 선수 우리나라에 있는 선수들하고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팔씨름 부분도 아시아 전체에서도 거의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조금이라도 놓치고 가지 않고 실제 경기처럼 보이고 싶어서 저희가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경기 장면들은 저희는 진짜 열심히 힘을 주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경기들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거기 쓰는 기술들 선수들도 그 영화를 보시고서 너무 잘 표현해줬다고 좀 전문적이어서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또 마동석 배우의 그 괴력의 이미지는 이 챔피언에서도 여전한데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장면이 이 버스를 타고 있을 때 손잡이를 뽑아버리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되게 재밌게 나왔는데 그 절대 이제 영화니까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건 나도 알지. 또 최근에 화제가 된 일이 그 램페이지 그 인터뷰에서 이 드웨인 존슨이 대결을 제안을 했고 제안을 또 받아들이셨어요. I don't know if I would win, but I'm happy to try and arm wrestle you. 그 두 사람의 대결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글쎄요, 아니 저는 뭐 너무 영광이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팔씨름은 뭐 만나서 하면 하는 거고요. 응원해주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시간 지나서 하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빨리 하려면 빨리 하자. 내가 늙어가고 있다. 네, 그렇게 거기 동영상에 실제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보고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Well, it's gonna happen soon because I'm getting a little older. 이 마동석 배우의 그 팔뚝 액션이 기대되는 영화 그 챔피언. 또 특히 범죄도시와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 원펀치 액션을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두 작품에서의 액션은 좀 어떻게 다른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범죄도시는 어쨌든 거기에 원펀치 액션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여기다 더. 형사들이 제압을 해야 되거나 꼭 범인을 잡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사람은 원래 그 나이트클럽의 보안요원 같은 걸 하던 사람이라 좀 사람을 덜 다치게 하면서 제압하는 기술들을 좀 보여주자. 네, 그런 차별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동석 배우의 그 원펀치 액션을 떠올려 보면요, 예전에 그 이웃사람이라고 하는 작품도 떠올라요. 예. 그 작품에서 그 세계 영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이코패스를 주먹으로 때려잡는 캐릭터였거든요. 연쇄살인마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뭐 세계에서 별로 없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주차 문제로 그렇게 때리는 거는 진짜 세계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이, 이거 친. 이거 당신이 한 거요? 어이가 없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는 그 역할에서는 제 롤이 그게 통쾌함을 주는 역할이라서 그걸 앞부분부터 잘 쌓다가 나중에 이제 통쾌함을 좀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김성균 배우랑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오히려 김성균 배우는 별로 안 아팠을 거예요. 실제로 때리진 않았으니까. 저는 오히려 범죄와의 전쟁에서 실제 맞았고. 네. 아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마동석이라고 하는 장르를 탄생시킨 영화가 바로 범죄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작년 688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 영화 흥행 그 3위를 기록을 했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역대 VOD 매출 1위를 기록한 작품이 바로 이 범죄도시인데요. 뭘 기록을 많이 했네요. 뭐 마동석 배우의 그 인생 영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작품인데 지금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떠신가요?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 실제적으로 고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적 고통도 있고 정신적 고통도 따르고 항상 힘들긴 한데 결과까지 좋지 않은 경우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근데 결과까지 좋아서 저는 그냥 너무 운이 저한테는 많이 따라줬고 너무 감사하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챔피언도 제가 언젠가 인터뷰에서 좀 아이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액션 영화를 좀 찍고 싶다라고 제가 했던 거고, 전 세대가 좀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범죄도시 때 말했었는데 그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챔피언은 전 세대가 같이 볼 수 있는 영화. 하지만 이 범죄도시의 마석도라고 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그 괴력의 사나이이긴 하지만 이 누구보다도 정말 정의롭고 따뜻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석도는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들게 하는 캐릭터였는데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하셨죠? 네, 그렇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게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 감독님하고 꼭 얘기했던 거고. 진실의 방으로. 야, 똑바로 하자. 정의의 편이긴 한데 저건 조금 욕하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기대게 되고 통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보자라고 했었던 게 좀 입체감이 그래야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범죄도시에서는 그 어마무시한 이 팔뚝 두께 때문에 가장 또 웃겼던 장면이 이 팔꿈치에 연고를 바르지 못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도 어떻게 좀 탄생했나요? 그거는 제가 실제 거기를 볼 수가 없어서 거기를 다친 설정이 있었어요. 그 펜에 맞아가지고. 나 어딜 다쳤는지 보이질 않아. 근데 이제 감독님한테 나는 여기가 보이질 않는다. 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네. 저는 범죄도시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평소보다 더 이렇게 덩치가 커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도시의 모습이 평소 모습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무게가 이제 100kg 정도 되는데 그 범죄도시가 이제 100kg 정도고 그 전에 한 6, 7년 정도 주위 많은 관계자분들이 너 등치가 너무 커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살을 좀 빼라라고 하셔서 10여 킬로 빼고 한 6, 7년을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수술했던 부위들이 살을 갑자기 빼고 하니까 액션할 때 몸이 너무 힘들고 거의 진통제 매일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사분한테 물어봤더니 다시 근육을 조금 붙여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범죄도시 때부터는 제 몸무게를 유지하고 했는데 확실히 덜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수술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요번에도 챔피언도 어쨌든 그렇게 유지하려고 했는데 저 영화를 찍으면서 끝나니까 한 6kg가 어쩔 수 없이 빠지더라고요. 지금 뭐 거의 뼈만 남았죠. 몸이 아주 효과적이야. 네, 그 영화에도 이 본편전에 보는 티저가 있듯이 배우 마동석의 본편이 범죄도시라면 그 티저는 바로 부산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산행 이후에 헐리우드에서도 이렇게 러브콜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여러 군데서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좀비가 너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는 영화라면 이렇게 장난치면서 막 얘기도 해주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너무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작품이고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공유 씨가 연기한 그 서구와 이 상화가 함께 이 좀비들을 향해서 이 원투 펀치를 날리는 그 정말 그 통쾌한 액션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 점점 그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공유 씨와 보여주는 그 브로맨스 케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 둘의 호흡은 좀 어떠셨어요? 예, 아유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한 동생이라 그렇게 조금씩 쌓아나가는 게 어색하지 않게 되게 현실적인 느낌으로 좀 가까워지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조금 초반에 싫어하잖아요. 잘생겨서 샘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싫어하는데. 사람이 뛰어오는데 코앞에서 문을 닫아? 돌았냐 이 나중에 이제 좀 같이 와이프를 부탁하기도 하고. 우리 성경이 좀 부탁한다. 어? 빨리 가야 돼요. 영화 한 편에서 그렇게까지 짧은 시간에 관계를 쌓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를 되게 감독님이 네, 또 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액션 장면의 통쾌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몇몇 장면이 기억에 나요. 좀비를 한 손으로 잡아가지고 기차 천장으로 던졌다가 또 바닥에 찍고 막 정말 좀비들 불쌍하더라고요. 처음 얘기하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좀비랑 액션이 진짜 너무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이 카메라 워킹하고 이 타격하는 거하고 이렇게 타이밍을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렇게 딱 어느 정도 동선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고 다치지도 않는데 좀비들은 머리를 1초에도 10번씩 움직입니다. 계속 이렇게 머리를 좀비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맞춰서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좀비랑 이걸 때리면 잘못하면 다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위험했고 거기에 이제 열차 안에 50명 되는 분들이 분장을 하시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완전 찜통인데다가 그 분장끼리 서로 붙으셔가지고 특수 분장 제가 이렇게 손으로 띄워드리면서 머리도 띄워드리고 식사할 때 같이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먹다 옆에 보고 이렇게 한 번씩 놀래고 그 분장 그대로 드시니까 이 범죄도시와 이제 그 부산행 그 두 편으로 아주 그 독보적인 비주얼과 이 캐릭터를 선보였다면 저는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바로 그 굿바이 싱글인데요. 이 작품에서 그 사고뭉치 톱스타인 고주연을 엄마처럼 살뜰히 챙겨주는 뉴욕 유학파 출신의 스타일리스트로 등장을 하셨어요. 너 만약에 이상한 짓 하면 나한테 혼나.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워. 이봐. 저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액션 영화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사실은 그런 좀 새로운 캐릭터나 다른 장르를 하고 싶을 때 마침 그게 들어와서 아주 섬세한 스타일리스트. 저는 사실 그게 부산행보다 더 힘들었어요, 사실.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름을 외워야 되고. 왜? 아까 모니터 보니까 이 화장 다 빌리더라. 프라이머 못 쓰니? 컨실러부터 뭐였죠? 그때 이게 뭐 있었는데 지금 또 잊어버렸는데 그런 제품들을 막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모르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수 선배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또 궁금한 건 하나 있어요. 계속 그 원색에 가까운 수많은 의상들을 입고 나오셨는데 그 중에서 또 유독 마음에 드셨던 의상이 있으셨는지. 그 중에 제일 편하게 입었던 옷이 그 바나나 그려져 있던 반팔티가 있었는데 그 좀 사이즈가 커가지고 좀 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평소에 인터뷰에서 그 액션에 굉장히 능하시지만 이런 그 코미디 영화에 좀 관심이 많다고 또 하셨어요. 네, 평소도 좀 이런 개그 욕심이 좀 있으신. 그 유머러스함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고 그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다이하드 같은 영화를 보면 그렇죠. 굉장히 액션이 막 통쾌하게 벌어지고 막 하는데도 극한 상황에 몰려서 브루스 윌리스가 한마디씩 이렇게 유머를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Thanks for the advice. 이게 가짜 같지가 않고 실제 저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코미디 영화를 확실히 찍으면 현장 분위기도 확실히 더 재밌고 덜 우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귀엽네. 큐트. 그리고 이 무비빅스타에서는요. 그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 13초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신작 챔피언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네, 영화 챔피언은 이 다이내믹한 팔씨름 시합도 있고요.
가족 간의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너무 웃기다가도 또 마음에 따뜻해지는 이 감정을 좀 느끼실 수 있고,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온 가족이 13초가 이렇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네요. 13초가 말 안 하기도 뭐하고 막 하기는 짧고. 오늘 여기까지만 해.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마동석 씨에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더 큰 의자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마동석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하루에 9번, 1년에 2,400번. 은행 강도 사건이 빗발치는 곳 로스앤젤레스. 철통구한 미연방은행을 노리는 지능적인 강도단과 초월적인 검거율을 자랑하는 범죄 수사대의 불꽃 튀는 대결. 영화 크리미널 스쿼드. 이른 새벽 한적한 도로를 유유히 지나는 은행의 현금 수송 차량. 하지만 도넛 가게에 잠시 정차한 틈을 타 난데없는 무장 강도단의 습격이 이어진다. 수송 인력을 덮친 그들은 차량을 탈취하기 위해 무자비한 방법을 동원하고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하는데 그만 경찰이 목숨을 잃게 된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들과의 한바탕 총격전. 궁지에 몰려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친 강도단은 무차별적인 사격으로 경찰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다 강도단에도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나머지 멤버들은 이젠 지체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 한다. Let's go, let's go, let's go! 차량을 손에 넣긴 했지만 실수로 경찰을 죽이고 죽은 동료까지 현장에 두고 온 현실은 영 찜찜한 상황.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범죄수사대 LASD의 리더 닉. 그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군인 출신 은행털이 메리맨을 지목한다. What about Merriman? When did he parole again? 8 months ago. Ready to roll, Ray? 형사 닉은 이번뿐 아니라 그동안 미해결된 은행 강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메리맨을 잡으려 하고 그의 측근인 드라이버 도니에게 접근하는데 여기서 닉이 선택한 수사 방식은 급사 범죄를 방불케 하는 납치였던 것. No, it isn't. 그가 거친 협박과 폭력으로 강도단의 뒤를 캐는 데 성공하는 동안 메리맨은 단 한 번도 털린 적 없는 연방은행을 노리며 크나큰 한탕을 계획 중이다. The only bank that's never been robbed. That's why we're gonna rob it. 하지만 닉과 수사대가 주변을 감시하며 수사망을 바짝 좁혀오고 메리맨 일당은 자꾸만 거슬리는 이들을 제대로 따돌리기 위해 기막힌 작전을 계획하는데 그것은 바로 보란듯이 엉뚱한 은행을 터는 것. 훤한 대낮에 당당히 은행을 장악하는 강도들. 간담이 서늘한 인질극을 벌이며 이상하게 시간을 끌어대는 메리맨 일당 때문에 닉과 수사대는 대혼란에 빠지고 마는데 뒤이어 찾아올 그들의 정면 승부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What are you doing, Merriman? We advise suspects wearing body armor. No center mass shots, limb and head shots only. 연방은행 털이에 성공한 메리맨. 하지만 탈출 과정에서 닉에게 덜미를 잡힐 위기다. 그의 성공에 닉의 동료가 저격당하고 늘어선 차들을 방패 삼아 쉼없는 총격전이 벌어진다. 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양측의 멤버들은 하나둘씩 큰 부상을 입어가는데 두 조직이 상대를 견제하고 도발하는 이 총격 장면은 약 10,000발의 총알이 사용된 바 한피가 쏟아지는 열기가 액션 쾌감을 끌어올린다. 무자비한 형사 닉을 연기한 배우 제라드 버틀러의 묵직하고 집요한 추격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손가락 부상을 입고 홀로 적을 뒤쫓게 된 닉. 그는 회심의 방아쇠를 당기고 결국 일격에 성공하는데 심한 총상에도 굴하지 않는 메리맨과 그 뒤를 바짝 조여드는 닉의 대결은 그리 쉽게 끝나지 않을 태세다. 과연 그들만의 1대1 승부에서 운명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영화 크리미널 스쿼드.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배우 최희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버킷무비는 소름 끼치도록 처절한 모성애를 그린 영화 마더입니다. 시골 약재상에서 일하는 엄마 혜자는 아들 도준과 단둘이 살아갑니다. 괜찮아? 나이값 못하고 어수룩한 아들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조금 유난스러운데요. 맹목적이고 집착에 가깝죠. 어느 날 마을에서 한 소녀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도준의 골프공 때문에 그가 범인으로 몰리게 되죠. 윤도진아, 문화장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 혜자는 아들의 결백을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내 아들은 아니야. 하지만 경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짓고 변호사는 외면하며 그런가? 빨리 가봐야 되겠는데. 그럼 저희는 어떡하나요? 아들의 하나뿐인 친구는 도움을 빌미로 돈만 요구합니다. 엄마가 직접 찾아 진짜 범인을. 결국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서기로 한 엄마 혜자. 그녀는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필사적인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진짜 그게 다야? 점차 광기로 물들어가는 극단적인 모성애. 과연 혜자는 아들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요? 뭐가 떠오르건 뭐가 기억나건 꼭 엄마한테만 말해야 한다. 배우 최희서의 버킷무비 마더입니다. 제가 극장에서 근 10년 동안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였던 것 같아서 버킷무비로 골랐고요.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이 김혜자 선생님의 춤이거든요. 어떤 배우가 한 영화에서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면서 춤을 추는 장면은 정말 보기 드물, 거의 저는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 의중을 모르는 정말 길을 잃은 것 같은 눈빛? 뭔가 슬픈 것 같기도 하면서 어딘가 좀 해방감이 있는 그런 눈빛으로 춤을 추시는데 그 춤과 카메라 워크 그리고 이병우 음악 감독님의 음악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한국 영화의 아주 명장면 중에 하나가 탄생했다고 생각했고요. 또 마지막 혜자의 춤인데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그 카메라가 아주 지그시 따라가는 그 춤을 보면서 저 말고도 분명히 그 장면에 압도당해서 크레딧이 올라간 다음에도 쉽게 떠나지 못하셨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거든요. 저는 본 영화를 몇 번 다시 보진 않는 편인데 마더 같은 경우는 적어도 3번 이상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 봉준호 감독님은 마치 그 작전을 심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 봉태일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재밌는 디렉션을 보따리처럼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처음 봤을 때는 이제 김혜자 선생님과 원빈 배우님을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봤을 때는 이제 조연 배우분들의 디테일이 보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음악이 보이고 미술이 보이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마더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새로운 발견들이 더 많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영화 마더의 명장면은 아들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혜자가 찾아간 목격자의 집에서 사실 내가 얼마 전에 못복을 확 봐가지고 무슨 교통사고라도 보셨나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히 큰 사건, 방화까지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의 가장 백미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저질러 버렸을 때 느끼는 그 혼란, 활활 치솟고 있는 그 불길 안에서 혜자가 마른 세수를 해요. 이렇게. 그 부분에서 정말 지금 혜자가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또 함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장면인 것 같고요. 수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한국 영화를 사랑하고 또 한국 영화의 정수를 보고 싶은, 그리고 또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을 보고 싶은 분들께는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입니다. 지금까지 배우 최이서의 버킷무비 마더였습니다. 언젠가는 저 또한 이렇게 훌륭한 작품에서 또 색다른 역할로 찾아뵙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배우 최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 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찐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편집장님 벌써 5월입니다. 그러네요. 네, 가정의 달 5월. 5월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기념일이 너무 많아서 돈이 나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가정의 달답게 굉장히 뭐랄까 옷을 굉장히 행사용으로 당장 나가서 마이크 들고 행사 뛰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의상이에요. 네, 뭐 근로자의 날도 있죠. 그리고 또 어린이날 대체휴일에다가 석가탄신일까지 행사가 좀 있습니다. 대복이네, 대복이야.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그냥 조용히 영화 보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좀 휴식이 없어서. 네. 편집장님처럼 집에서 연휴를 보낼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즐기기 딱 좋은 따뜻한 영화 2편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백업무비 오늘의 주제는 소장각, 폭풍 공감, 성장 영화들입니다. 네, 먼저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백업무비는 17 소녀의 유쾌한 성장담, 레이디버드입니다. 이 영화는 극중의 엄마와 딸의 현실감 돋는 이야기가 정말 깊은 공감을 불러내는 영화인데요. 네네. 이 영화는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던 것은 물론이고요. 지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면서 평단의 높은 평가까지 받았는데요. 올해 다수의 시상식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바로 올해의 화제작이죠. 자, 이에 맞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백업무비는 바로 모녀뿐만 아니라 온 가족 그리고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바로 안명 기영 소년이 세상에 내딛는 첫걸음을 그려낸 영화 원더인데요. 해리포터, 미녀와수의 배우 엠마 왓슨, 그리고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죠. 셰릴 샌드버그조차 이 영화의 메시지에 폭풍 공감하면서 자신의 SNS에 원더가 주는 감동을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킨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두 편 모두 이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이 5월 가족의 달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작품들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특별해지고 싶었던 소녀의 달콤 쌉싸름한 성장담 레이디버드, 함께 만나보시죠. 아리야, 그레타 거익 감독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 시얼샤 로넌 나온 영화 찾아줘. Lady Bird. Where's Lady Bird? Wait, what was your name? Lady Bird. 자신이 지은 이름 레이디버드로 불리고 싶은 당찬 17 소녀 크리스틴. Lady Bird, is that your given name? Yeah. Why is it in quotes? I gave it to myself. It's given to me by me.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에 회장 선거도 출마하고 It's my tradition to run for office. Don't worry, I won't win. 뮤지컬 오디션도 나가보지만 Everybody says don't walk on the grass. 자신이 사는 평범한 도시 세크라멘토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따분할 뿐입니다. 얼른 이곳을 탈출해
뉴욕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마음뿐이죠. I want to go where culture is, like How in New the world York, did I raise such a or at least snob? Connecticut or New Hampshire, where writers live in the Get into woods. those schools anyway. 간호사인 엄마 메리언은 이런 딸이 못마땅합니다.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숨 쉴 틈 없이 바쁜 자신과는 달리 의지도 없으면서 허황된 꿈만 꾸는 딸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녀는 틈만 나면 티격태격합니다. 서로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나서야 다툼은 끝이 나곤 하죠. You give me a number for how much it costs to raise me, and I'm gonna get older and make a lot of money and write you a check for what I owe you so that I never have to speak to you again. Well, I highly doubt that you will be able to get a job good enough to do that. 그러던 어느 날 Hey, wanna dance? Hell yeah. 레이디버드에게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달콤하고 행복한 연애도 잠시 그녀 앞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랑하는 연인도 소중한 친구도 그녀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데요. You can't do anything unless you're the center of attention.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혼란스러워하는 레이디버드. 과연 그녀는 모든 시련을 딛고 스스로의 바람처럼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영화 레이디버드입니다. 상진 씨는 고등학생 때 좀 반항을 해보셨나요? 어릴 때 감정이 소용돌이치잖아요. 저는 또 사실은 울산 출신이어서 그 당시 이게 약간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빨리 서울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막 울산에서 내가 뭘 하겠어, 난 서울 가서 뭐 할 거야, 뭐 이런 반항도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역시 고향인 세크라멘토를 떠나서 뉴욕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고민을 부산만 해도 대도시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물건 사러 그 남포동 국제시장 많이 갔거든요. 그럼 한번 만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같은 청바지를 집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작품을 만든 그 그레타 거익 감독은 이 프란시스 하와 매기스 플랜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워낙 유명한 그 배우 출신 감독이기도 하죠. 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이 레이디버드의 성장기에서 이 모녀의 관계를 가장 중심에 두고 썼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여동생이 있으니까 참 여동생과 엄마 그 옛날에 그 봤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레이디버드를 백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절 우리의 이야기처럼 엄마와 딸의 사랑과 전쟁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이죠. 모녀가 이 구제숍에 가서 옷을 고르다가 막 싸우기 시작하죠. Okay, I just couldn't tell because you were dragging your feet. Why didn't you just say pick up your feet? I didn't know if you were You tired. were being passive aggressive. No. 그러다가도 이 가성비가 좋은 옷을 발견하면 또 그때는 또 맞장구를 치면서 너무 좋아요. Perfect.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그 돌려가기의 달인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지적을 바로바로 안 하고 뭔가 살아서 좀 비꼬면서 약간 교훈을 주는 그런 스타일. 처음에는 딸이 너무 마음에 안 들다가도 나중에는 그 산 드레스를 밤새 리폼해주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소름 끼치는 밀당. 우리네 엄마와 딸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 편집장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 영화 보면서 또 각자 엄마를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레이디버드가 보여준 어떤 그 중2병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중2 때 제일 착했대요, 제가. 아니 착한 걸 본인이 얘기를 해요. 남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중2병이라고 하는 게 이 10대 때만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 중2병스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원더는 남들처럼 평범해지고 싶은 오히려 특별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헬멧 속에 숨은 작은 아이의 감동 스토리 원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아리아, 줄리아 로버츠 나온 영화 찾아줘. 아리아, 최신 순으로 정렬해줘. My name is Augie Pullman. Next week, I start 5th grade. 스타워즈와 게임, 그리고 우주를 좋아하는 평범한 10살 소년 어기. 남들과 다른 점은 단 하나, 얼굴뿐입니다. 선천적 안면기형을 가진 어기는 헬멧 속에 자신의 얼굴을 숨긴 채 지내왔죠. 그런 어기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생깁니다. 난생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된 거죠. 가족들은 온 마음을 다해 어기를 응원합니다. I'm gonna feel like you're all alone, Augie, but you're not. Dear God, please make them be nice to him. 태어나 처음 시도하는 홀로서기. Mom always said,
어기는 애써 용감하게 부딪혀보지만 아이들의 따가운 시선과 따돌림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어기에게도 친구가 생깁니다. In a sec. Hey, thanks for your help today. No problem. 서로에게 마음을 연 어기와 잭은 함께 우정을 나누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죠. 그리고 어기가 가장 기다리던 헬로윈이 옵니다. For me, Halloween is the best holiday in the world. It's so cool. 하지만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학교에 간 어기는 뒤에서 자신을 험담하는 잭을 보게 되죠. It really does look like him. Do I look like him? I think I kill myself. 믿었던 친구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어기. 그는 그대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는데요. There are no nice ones. I wish I'd never gone to school in the first place. But you were liking school. I know you were. I hate it, okay? I hate it! 세상으로의 만만치 않은 첫걸음. 과연 어기는 험난한 학교 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 원더입니다. 네, 영화 원더는 전 세계 800만 이상의 독자들을 감동시킨 베스트셀러인 소설 원더를 원작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자인 RJ 팔라시오가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안면기형 아이를 만난 뒤에 창작한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야기의 구성 자체도 굉장히 다채롭죠. 이 작품은 총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인공 어기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챕터는 어기의 누나인 비아. 세 번째는 어기의 첫 번째 친구인 잭 윌의 이야기고요. 또 네 번째는 누나 비아의 친구인 미란다의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극 전체를 아우르는 엄마와 아빠 이야기까지 더해져서 이 주변 인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자, 영화 원더를 백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 빠진 어기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삶에서 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평범한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이죠. 자, 편집장님은 원더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 중에 어떤 인물에 가장 또 정이 많이 가시던가요? 네, 저는 자신의 챕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어머니 이자벨 역의 줄리아 로버츠에게 좀 감정이입이 됐는데요. 예. 사실 저희들은 이 귀여운 여인 줄리아 로버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옛날 영화예요. 노래밖에 잘 모르는데 좀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요즘 분들이 잘 모르니까. 네, 프리티 우먼이라고 하는 과거 로맨틱 코미디의 그 시조새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 작품의 그 줄리아 로버츠가 주인공이었고요. 이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는 어느덧 이 아이의 엄마로 출연해서 세계의 미녀였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았고요. 이제 자식을 돌보면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자, 이 영화를 보는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든 또 상처의 당사자든 그리고 혹은 그의 형제나 친구 누구더라도 큰 울림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원더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장각, 폭풍 공감, 성장 영화를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좋아요를 부르는 반박불과 격공신을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죠. 네. 저 먼저 그러면 한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디버드에서 제가 가장 격하게 공감했던 씬은 레이디버드가 엄마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무도회를 앞두고 엄마와 드레스를 사러 간 레이디버드. Too tight. Well, I suggested you not have that second helping of pasta. 언제나처럼 티격태격하는 모녀. 그리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찾은 레이디버드. I love it. Is it too pink? 하지만 엄마 마음에는 별로인가 봅니다. What? Why can't you say I look nice? 울컥한 레이디버드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속마음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는데요. I wish that you liked me. Of course I love you. But do you like me? 당황한 엄마. I want you to be the very best version of yourself that you can be. What if this is the best version? 완벽주의자인 엄마에 대한 항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엄마에게 숨겨온 소름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장면입니다. 네.
저는 진짜 칭찬을 1도 못 받아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되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칭찬을 안 해? 전교 1등 해가는데 칭찬 안 해?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공부했었거든요. 저도 그 장남이어서요. 그냥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뭐 장남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약간 비슷하구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를 많은 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원더에서 백업해 두어야 할 좋아요를 부르는 반박 불가 격공씬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이자벨이 상처받는 어기의 마음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How was your first day of school? 등교 첫날 아이들의 시선과 놀림에 상처를 받은 어기. Come on, how was your day? Good. Good how? Good like it was good? It was good, okay? I just don't know what you want me to say. It was good. Okay, hey. 가족들 앞에 와서야 그 서러움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기. Why do I have to be so ugly? You are not ugly, Augie. You just have to say that because you're my mom. Because I'm your mom, it counts the most, because I know you the most. You are not ugly, and anyone who cares to know you will see that. They won't even talk to me. It matters that I look different. I try to pretend that it doesn't, but it does. 온 힘을 다해서 편견을 극복하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기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엄마. Look at me. We all have marks on our face. I have this wrinkle here from your first surgery, and I have these wrinkles here from your last surgery. This is the map that shows us where we're going. And this is the map that shows us where you've been. And it's never, ever ugly. 27번의 큰 수술을 겪은 어기의 얼굴을 기특하다고 칭찬해주는 엄마.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기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그 대사 하나하나가 참 가슴에 박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이 줄리아 로버츠가 이 나이가 들고 원숙해진 배우가 되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데 이마의 주름을 이 자식을 키우면서 생기는 이 나이테로 표현하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자, 어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늘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 어기를 끝까지 지켜주고 또 지지해주었던 가족들 때문일 텐데요. 이 영화 보시면서 유독 또 부모님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영화 부모님과 함께 감상하시는 어떨지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백업 무비 소장각 폭풍 공감 성장 영화라는 주제로 오늘 2개의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관객과 평단을 사로잡은 유쾌한 성장기, 평범한 17소녀의 격렬한 성인식 레이디버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감동 스토리, 헬멧 속에 숨겨진 소년의 세상을 향한 첫걸음 원더.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 Yeah.